28페이지 19번 부합할 차례죠. 네? 네. 자, 이건 이제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죠. 점유권, 소유권, 물권, 강론. 근데 이제 미리 앞서 기출됐던 지문을 들어두면 강의를, 이론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19번에 있는 부합 같은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들을 법률 규정, 소유권이라는 걸 취득하는 방법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있고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있는데 이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게 따로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 봤던 취득시효가 있고요. 지난번에 봤던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첨부라고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부합이 주로 나옵니다. 특히 이 부합은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합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부합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합체가 돼요. 합체.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돼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걸 부합이라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하고요.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산끼리 부합하는 건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죠. 민법 자료집하고 민법 자료하고 개론 자료를 복사각에 가서 재본을 해가지고 1차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런 게 부합이에요. 자, 이때 갑의 민법 자료와 을의 개론 자료를 합쳐서 1차 민법 자료집을 만들었을 때 이 자료집이 누구 거냐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은 주된 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칙이. 그런데 민법과 개론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지요. 그죠? 민법 시간에는 민법이 주라고 대답할 거고 개론 시간에는 개론이 주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했다. 이때 첫째 요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두 번째 이 전체적으로 누구 거냐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 속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을 때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의 부합 이렇게 돼요. 기존 건물의 부합 이게 원칙. 또 갑소유 땅에 을이 나무를 식재했다 마찬가지로 나무는 갑소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머리 넣으셔야 돼. 다만 예외. 정당한 권원에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정당한 권원이란 거 을이 건물 임차인으로서 갑의 동의를 받아서 증축. 정당하죠? 건물 소유자 동의받아서 증축했으니까 부속이란 건 독립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럼 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고 정당하죠? 무단으로 심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나무에다가 명인 방법을 실시해서 소유자 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독립성이 있죠? 이럴 때는 나무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요거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거 위주로 질문이 나옵니다. 19번. 1. 부동산 사이도 부합이 될 수 있는가? 있죠?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죠? 얘가 소유권을 지키는 원칙이에요. 이게 아무리 값어치가 더 커도. 3번. 부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요 물건 소유자. 요건 갑소유고 을소유였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얘가 소유권을 지켰으니까 얘는 열받죠? 보상하라 말이지. 보상하라. 그래서 부당이득 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이렇게 되죠. 4번은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자가 자기 소유 나무를 식재했다.
을이 갑과 계약을 맺고 나무를 심었다. 정당하게 심었죠. 이럴 때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사용차주 그냥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상임차인. 사용대주가 임대인이고요. 사용차주가 무상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이 답이죠. 이제 1, 2, 3, 4는 우리가 이제 부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이 5번이 문제인데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은 나는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1, 2, 3, 4 잘 나가다가 느닷없이 5번에서 이게 무슨 러시아 말인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전에서 이 문제를 본 사람들이요. 1, 2, 3, 4만 정확하게 알았더라도 5번 안 봐도 됐었는데 1, 2, 3, 4를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죠. 특히 4번을 잘 몰라가지고 4번 부분 가지고 읽다가 지쳐서 문제를 못 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자, 5번 최근 판례인데요. 갑이 건축주예요. 을이 건축회사예요. 도급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 도급계약. 건물 도급계약. 건축주가 도급인, 건축회사가 수급인은.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요. 시멘트가 필요하죠. 시멘트 필요하잖아요. 병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았어요. 자, 이때 병. 시멘트 매도인이죠. 시멘트 매수인이죠. 그죠? 그런데 얘가 외상으로 시멘트를 사왔어요. 그래서 병이 을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시멘트 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내 소유라고 소유권을 유보한 거예요. 얘한테. 시멘트 업자한테. 예? 아, 우리 소유권 유보 매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멘트를 외상으로 사면서 시멘트 값을 줄 때까지는 누구 소유? 병 소유.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해서 시멘트를 공급받아갖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얘가 시멘트 대금을 안 줬네? 그래서 이 병이 갑한테 쫓아가서 이 시멘트는 내 거! 이렇게. 이 건물에 지금 이 건축에 사용된 이 시멘트는 내 거!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매도인 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 건축업자 을이 제3자 건축주 소유 건물 공사에 사용했을 때 그 제3자가 건축주가 매도인 병에게 소유권이 유보됐다는 사실을 설령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시멘트는 이미 건물에 부합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예요, 이게. 이런 시츄에이션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요게 판례 문구 그대로예요. 판례 문구 앞뒤 다 잘라서 그대로 갖다 박아갖고 시험 문제 냅니다. 이런 것들이 느닷없이 판례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기억하세요.